당신은 지금 나를 기억하나요? 그 말이 이토록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매일 마주 보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했나 보다 생각했죠. 나이를 먹으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도 잊고 가끔 말끝이 떠오르지 않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제게 낯선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 집에 계세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자기 남편을 몰랐습니다. 아내의 이상행동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외출하고 낯선 곳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냉장고에 치약을 넣어두고 장에 가서는 계산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치매. 치매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든 부모님이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치매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병입니다. 아내의 증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매일 타주던 약도 거부했고 우리 딸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심지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고도 누구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이 무서워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내가 낯선 사람이 될까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아침 먹자. 내가 부르면 아내는 그날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다정히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어떤 날은 도망치듯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왜 자꾸 날 따라다녀?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치매는 기억만 가져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바뀌고 표정도 낯설어지고 심지어 성격까지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아내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었고 단정하던 손길은 이제는 물건을 아무데나 던져놓는 손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거실 벽에 있는 시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시계가 나한테 욕을 했어. 당장 떼어내. 그 순간 나는 그저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전전하며 약을 바꾸고 상담을 받고 인지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을 나는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아내가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딸이 직접 밥을 차려서 엄마, 나야, 정이야 하고 안아주었는데 아내는 그 품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정이는 죽었어요. 당신은 누구야? 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이야, 엄마가 너를 모르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병이 그렇게 만든 거야. 딸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울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아내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낯가림도 사라지고 낯선 사람 앞에서 옷을 벗기도 했습니다. 이 옷이 왜 이렇게 더럽지? 갈아입을래. 밖에 나가려다 팬티만 입고 나가려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매일 하루에 10번도 넘게 옷을 갈아입혔고 5번도 넘게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남편에서 간병인이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처음엔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쾌한 눈초리를 보내왔습니다. 밤마다 소리가 나서 못 자겠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은 시설에 보내셔야죠. 그 말이 그렇게 모질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아내인데 어떻게 보내요? 그 손을, 그 눈을 내가 어떻게 놓습니까? 나는 그날부터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친구도, 등산도, 교회도. 이제 나의 하루는 아내가 넘어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손을 붙잡고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이고 밤에는 문고리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혹시나 혼자 문 열고 나갈까봐, 길을 잃고는 못 돌아올까봐.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나 오늘은 이상하게 당신이 좋아요. 어디서 만났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50년 전 여름에 만났어요. 강원도 어느 시골역에서 기차가 늦어졌을 때 같이 옥수수 먹었잖아요. 아내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멍한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나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짧은 기억이 세상에서 가장 귀했습니다. 간병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내가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함께한 사람,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치매는 잔인한 병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사랑의 기억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는 건 바로 곁에 남은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그 곁에서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내가 제 이름을 잊어도,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병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완벽한 치료법은 없지만 조기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 깜빡하는 거겠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당신의 기억을 더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꼭 상담을 받으세요. 최근 들어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자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둔다.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다. 시간 감각이 떨어지고 날짜를 자주 혼동한다. 성격이 갑자기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지원 센터가 각 시군구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기억력 검사, 그리고 인지치료 프로그램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 손에선 이제 예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지만 가끔 아주 짧게 그녀가 저를 바라볼 때 저는 믿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우리의 50년 인생이 잠깐 돌아왔다는 거려. 치매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를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함께 살아온 나날을, 그리고 잊혀져가는 그 이름까지도.